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사 4개사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총선 특별대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통 질문 드리고요. 후보별로 맞춤 질문은 제주일보 고경효 기자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예비 후보가 아니고 후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로필 먼저 보실까요? 유권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일 잘하는 국회의원, 1등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는 함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경험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힘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우리 서귀포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금기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서울과 중앙에서 정치를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면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100개의 마을을 다녔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116회의 정책 토론회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 평가 20대 국회의원 중에 4년 평가를 했는데요. 거기서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귀포 시민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서귀포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공약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약들 이번에 준비하셨습니까? 예, 우선 4.3 특별법 4.3 72주기를 맞이해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 특별법 배보상을 포함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대학교 약대를 서귀포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서귀포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타운 단지 내에 제주대 약대를 유치를 통해서 그 지역을 제약 바이오 클러스터 단지로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 제약회사 연구소들을 유치해서 서귀포에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이번엔 반드시 내년 제 임기 내에 지급할 수 있게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2020년도 예산에 도서지역 물류비 경감 지원 방안 연구 영역 8억을 담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가산형 직불제 형태로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경효 기자가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후보께서는 최근 그 민주당 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이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이제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발대식 당시의 발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도민 여러분께 4.3 특별법 개정안을 임기 내에 지금 처리하고 이제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남아있는 임기 동안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끝까지 경주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청와대 쪽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발언의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4.3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야당의 협조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결정은 사실은 여야 합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합의에 실질적으로 임하지
아는 것이 문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제 야당의 비협조라는 얘기들이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이 제2공항 예정지를 이제 지역구로 두고 계신데요. 그동안 후보께서는 이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되기 전 절차적 의혹들을 해소하는 게 가장 먼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후보께서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절차적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제2공항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를 하는 가운데서 추진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반대 대책위가 관련되어진 검증위원회를 만들 때 그 검증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끔 가교 역할을 이제 반대 대책위와 국토부 사이에 조정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성사되게끔 되었는데 실제 그것을 통해서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우리 당의 정부의 입장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당정청 합의사안은 제2공항과 관련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의견을 의사수렴해 오면 그것을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진행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주도의회에서 갈등 해소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 해소 노력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나 찬반이 있는데 찬반에 있어서 다 소중한 도민의 의견이죠.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제주에 대한 고민, 지속가능한 제주에 대한 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의견이 갈린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결론은 내려야 되는 상황에 와 있고 그래서 도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지면 그것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3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해결 위한 해법 뭐라고 보십니까? 예, 김대중 정부의 4.3 특별법 제정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를 방문해서 실적 정부로서 공식 사과를 했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4.3 70주년 기념 추념식에 참석하셨고 그래서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은 추념식에 참석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우리 당의 4.3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리고 진정성은 저는 지금까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추념식에도 아마 대통령께서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당과 정부가 이런 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을 좀 더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당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희 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당 중앙당 공약으로 4.3 특별법 보장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미래통합당은 4.3 특별법에 대해서 중앙당에 공약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좀 4.3 72주기를 맞아서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을 좀 내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큰 현안이죠. 코로나19 사태. 국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해법이나 아쉬운 점, 뭐 잘하고 있다, 아쉽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정부 방침에 잘 협조해주고 계셔서 그나마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정부 방침과 정부 당국의 이야기를 시민들이 좀 더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아집니다. 대책 극복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뭐 11조 정도의 안을 가지고 재난기본소득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런 정책들이 빨리 한시바삐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실제 뭐 음식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업 그리고 또한 뭐 학원 이런 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한시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주도 당국에서도 빨리 추경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경 기자. 네. 후보께서는 이 도의원 시절부터 또 국회 입성 후에도 이 국제자유도시 전략이 제주의 미래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강조해 오셨는데요. 네, 그런데 도의원 3선과 또 20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이 국제자유도시 전략과 비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에 대한 이유와 또 이 비전 수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 제주 국제자유도시 전략이 변경되고 수정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일부는 또 폐기돼야 되고요. 국제자유도시라 하면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기업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법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법의 정의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고 도민의 삶이 높아지는 형태의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국제자유도시는 폐기하고 국제도시로 가자. 섬이라는 고립되어진 공간에 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발전 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자본에 의한 자본의 이동, 그 자본 중심의 이런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생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도시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 활성화 해법을 여쭤보겠습니다. 예, 1차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제주에서는 농업 전체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제주가 이제 관광과 관광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경관을 보여주는 목적도 필요해서 그래서 농업은 필요한데 그러면 이 농업이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저는 우선적으로 포괄적으로는 장목의 전환과 배치 그리고 새로운 산업군의 육성 예를 들면 감귤인 경우는 진피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산업들을 새롭게 만들어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열대에 좋은 식물 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라는 식약처 기관을 서귀포에 유치를 해서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식물 자원을 연구하고 식물 자원에 있는 그 기능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대 약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면 약초 산업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생명 바이오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얘기하죠. 개인 노트북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친구들이 실제 제주라는 곳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1차 산업과 접목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하긴 했는데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 개선 과제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특별자치도는 이제 큰 틀의 국가의 권한 이양과 그 다음에 행정체계 개편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권한의 이양에 있어서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되어서 제주는 부동산 침체기에 있는데 중앙정부는 부동산 지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화랑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억누르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언밸런스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 이양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권한 이양 과제 중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지금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은 제주 개정 3%는 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모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서 3% 하니까 금액이 자꾸 이렇게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금액이 동일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3% 이상이나 아니면 제주 개정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에 제주도 정부에 권한 이양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게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통해서 우리 도민 스스로 행정시장을 뽑을 건지 아니면 행정시장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직선제를 할 건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 건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봅니다. 저는 그런 자기결정권을 우리가 갖고서 저는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단일 도로 통합되어지면서 사실은 도시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제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주민의 수용성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이제 재선에 성공한다면 어떤 법안 처음으로 발의를 하고 싶습니까? 제1 법안은 4.3 특별법 개정안을 내어서 4.3 유족들과 도민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삶 그리고 흘린 땀만큼 보상을 받는 삶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제 뭐 개발, 보존 참 오래된 논쟁인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치열하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분야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발을 안 할 수도 없고 무조건 보존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리조트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확대하는 방식의 정책은 좀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대학교의 약대를 유치하는데 허양진 총장과 송석원 총장과 함께 노력을 하고 유치를 해왔는데요. 그 이유도 사실은 우리 제주에 있는 자생식물들, 효능이 뛰어난 자생식물들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에서입니다. 제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제 종합계획에 따르면 바이오 산업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바이오 산업이 없어졌거든요. 사실상 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저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생식물들을 가지고 제약을 약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을 다변화하고 앞서 얘기한 디지털 유목민들,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만 해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지금 이제 5G 시대인데 5G를 제주도의 전역망에 최대한 빨리 깔고 이제 그런 인재들이 와서 이 일들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주가 1박 2일, 2박 3일 머물고 놀다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머물고 1년을 머물고 2년을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으로의 변화를 깨야 될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도의원 3선 그리고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간에 배우고 익힌 그리고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서귀포를 잘 알게 되어졌는데요. 그 알을 통해서 서귀포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귀포의 고민이 무엇이고 서귀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아는 저 위성곤을에게 지지해 주십시오. 위성곤이 열심히 해서 서귀포 시민이 행복하고 서귀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걸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일보 고경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총선 특별대담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